은퇴하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 이 질문,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예요. 도시가 좋을까? 아니면 조용한 시골이 나을까? 나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 바쁘게 오가는 도심을 보며 은퇴하면 좀 더 한적한 곳에서 살자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시골과 도시 생활을 직접 경험해보니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단순히 풍경이나 공기 좋은 것만 비교할 게 아니라 생활비라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시골과 도시 생활의 생활비 차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전문가들이 전하는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또 실제 은퇴 부부 세 분의 사례를 통해 내 상황이라면 어디가 맞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편한 은퇴 생활, 생각보다 돈 문제와 때려야 뗄 수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분명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1. 은퇴 후 생활비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난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적 독립과 삶의 질에 직결된 사건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서 생활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죠. 특히 노후 자금이 충분치 않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도시는 편리함과 다양한 문화, 의료시설 접근성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생활비는 확실히 부담됩니다. 반면 시골은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들고 조용한 환경 덕분에 스트레스는 적지만 의료 접근성이나 문화생활이 부족할 수 있죠. 결국 어디서 사느냐가 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생활비 비교는 필수입니다. 2. 시골과 도시 생활비 어떤 항목들이 차이 날까? 생활비는 크게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 여가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도시의 경우 전세나 월세 가격이 매우 높아서 은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반면 시골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과 월세 덕분에 주거비가 크게 절약되죠. 식비 역시 도시에서는 외식비가 높고 식재료 비용도 비싼 편이에요. 반면 시골에서는 직접 텃밭을 가꾸거나 동네에서 비교적 저렴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식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비는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자동차가 필수라 기름값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의료비는 도시가 더 유리하지만 시골도 가까운 중소도시까지 이동하는 교통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여가 비용은 도시가 다양하고 풍부하지만 시골은 제한적인 편이라 비용은 적지만 선택지가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시선, 은퇴 생활비 이렇게 준비하라. 재무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변동 비용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비싼 아파트 전세를 유지하는 대신 시골로 내려가 작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식비에서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농사나 텃밭 가꾸기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신선한 채소를 먹는 은퇴자들이 많거든요. 이는 식비를 줄이면서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통비의 경우 시골은 자동차 유지비를 생각해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하고 연비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교통비를 아끼는 방법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와 여가비를 대비해 건강검진이나 보험을 미리 챙겨두고 지역사회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돌보는 게 은퇴 생활의 질을 높이는 포인트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4. 현실 사례 1 김부부, 도시에서 은퇴 후 생활비 고민. 김영수 63씨 부부는 서울 강남에서 평생을 살다가 은퇴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로 주거비만 월 150만 원 이상 나오고 외식과 문화생활비도 상당했습니다. 연금 수입은 있지만 생활비가 너무 빠르게 나가서 점점 부담이 커졌죠. 그래서 김 부부는 시골 내려가기와 도시 잔류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 하락을 기다리며 조금 더 버티기로 했지만
생활비 절감을 위해 월 1회 정도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를 늘렸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로 교통비도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 부부는 아직 도시 생활이 익숙하고 편하지만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며 시골에서의 조용한 생활도 매력적이지만 의료 접근성과 문화생활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5. 현실 사례의 이 박 부부, 시골 내려가 텃밭 가꾸며 생활비 절약. 반면 박지은 60씨 부부는 은퇴 후 전라남도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주택을 월세로 얻어 주거비를 월 30만 원대로 크게 줄였고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며 식비도 절감했죠. 자동차 유지비와 농기구 구입비가 들긴 했지만 전체 생활비가 도시 때보다 40% 이상 줄어들어 부부는 경제적 여유를 찾았습니다. 박 부부는 처음엔 문화생활이 부족해 답답했지만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연 속에서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며 돈 걱정이 줄어들어 마음도 편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6. 현실 사례 3위 부부, 중소도시에서 절충안 찾기. 이상호 65씨 부부는 서울에서 은퇴 후 바로 시골로 가지 않고 지방의 중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중소도시는 도시와 시골의 중간쯤 위치해 주거비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문화시설과 병원도 꽤 잘 갖춰져 있어 둘 다 적당히 누릴 수 있었죠. 주거비는 도시 때보다 50% 이상 절감됐고 교통비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 자동차 유지비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식비도 시장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사 먹어 비용을 아꼈습니다. 이 부부는 중소도시에서 절충하는 게 우리 같은 은퇴자에겐 최적의 선택 같았다며 도시와 시골 각각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7. 결론, 내게 맞는 은퇴생활비 관리법 찾기. 결국 은퇴 후 어디서 살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 중소도시의 절충점 등 각각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항목별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쓰는 똑똑한 소비 습관도 필수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미리 재무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다면 주거 환경을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경험담과 데이터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판단에 큰 도움을 줍니다. 8. 여러분께 한마디. 내가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고민이 깊어질수록 막막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막연한 불안이 조금씩 걱정거리로 바뀌고 결국엔 내게 맞는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은퇴가 두렵지 않게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관리하며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내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도 함께 힘내요. 우리 모두 공감하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9. 전문가의 시각. 은퇴 후 생활비 절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생활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만 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주거비 절감 전략. 내 집 마련이 아니라면 어떻게 선택할까?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은 대부분 주거비입니다. 도시에서의 높은 월세나 전세, 시골의 저렴한 주택임대료,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주거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vs 시골 주거비 비교. 예를 들어 서울에서의 평균적인 월세는 약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시골 지역에서는 월세가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훨씬 낮습니다. 물론 시골 지역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큰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 100만 원을 쓰던 월세를 시골로 이사 가면
3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 매달 70만 원씩 절약되는 셈입니다. 주택 구매 시 고려사항. 주택을 구매하려면 시골 지역은 서울에 비해 저렴하지만 전세나 월세보다는 초기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평균 5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입한다면 1억 원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골로 이주하면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대출금 이자와 유지비를 고려하되 주택 구입에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 만약 주택을 구매하려면 시골에서도 가까운 중소도시를 고려해 보세요. 이곳은 대도시와 시골의 중간 지점으로 의료, 교통,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골에서 임대주택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골 주택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으니 전략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선택하고 몇 년 후에 집을 살 때에는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세요. 2. 식비 절감. 내 밥상은 내가 차린다. 식비는 또 다른 큰 지출 항목입니다. 특히 외식을 많이 하거나 고급 식재료를 자주 구매하는 경우 식비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하거나 동네에서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식비 절감 효과가 크죠. 도시에서 외식이 많은 경우 서울의 평균 외식비는 한 끼에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입니다. 외식을 자주 하는 경우 하루 두 끼 외식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식비로 나갑니다. 이런 비용은 시골에서 자급자족 형태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식비 절약하기. 시골은 지역 농산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텃밭을 가꾸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추나 배추, 고추 같은 기본적인 채소는 정말 쉽게 기를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 텃밭을 가꾸는 것은 초기에 조금 번거롭고 시간도 들지만 장기적으로 식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매일 갓 딴 채소를 먹을 수 있고 싱싱한 농산물을 먹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외식 대신 주말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바비큐나 홈파티를 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외식비를 줄이면서도 사회적 교류는 놓치지 않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3. 교통비 절감. 자동차 유지비 아끼기.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죠. 이로 인해 자동차 유지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 내외입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교통비를 비교적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개인 차량을 필수로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시골에서의 자동차 유지비. 시골에 살 경우 차를 2대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작은 차의 유지 비용은 한 달에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차량 보험료, 세금, 기름값 등이 포함된 비용이죠. 이를 절감하려면 연비가 좋은 차량을 선택하거나 공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려면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시골에서 자주 이동할 일이 없다면 차량 한 대만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네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차량을 공유하거나 차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유지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의료비.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시골로 이주했을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의료시설의 부족입니다. 도시에서는 큰 병원과 클리닉들이 가까운 곳에 있어 편리하지만 시골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도시 vs 시골 의료비 차이. 도시에서는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진료비나 약값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병원이 멀어 치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교통비나 시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병원을 자주 가야 한다면 근처의 보건소나 작은 병원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도 가까운 중소도시까지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병원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생활비, 이젠 계획적으로 관리하자. 은퇴 후 어디서 살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비를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골과 도시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생활비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거비 절감, 식비 절감, 교통비 절감, 의료비 절감, 이 네 가지 항목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지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은 높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팁들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더 이상 돈 문제에 시달리지 않게 될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